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대략 한 24만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11만 2천원대까지 퍼센트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원래 예상대로라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왜? AI의 발전 때문에. 근데 AI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피지컬 AI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는 당연히 휴머노이드라든지 무인차,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의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약간 예상과 엇나가고 있죠. 근데 시장 다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요 5월 초부터 삼전닉스 ETF 이게 시작이 되면서 수급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2달 넘게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 업종은 우리나라에 전기차 쪽으로 거의 몰빵이 되어 있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늘지 않았어요. 캐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수익을 얻어내기보다는 ESS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전략을 싹 돌렸습니다. 왜 ESS 쪽으로 돌렸냐면 데이터 센터 있죠.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정전이라도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옆에다가 전력 저장 장치 ES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저장 장치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같이 붙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같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ESS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성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AI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전기차, ESS 뭐든지 다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산전닉스가 모든 수급을 빨아갔어요. 제일 먼저 빨아간 곳이 어디죠?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아주 작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 1위를 넘봤던 왔다 갔다 하던 녀석이 누구예요? 에코프로 BM이란 녀석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거예요. 급하게 빠졌죠.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거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번에 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제 빠질 만큼 빠졌구나 싶었는데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6월 말에? 바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죠. 1조 2천억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안 그래도 지금 코스닥 분위기 안 좋은데 유상증자를 한대. 그것도 1조 2천억이나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요? 난리 났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의 모임 액트 있죠. 액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맞냐?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회사인데 왜 니켈을 왔다 갔다 하느냐? 에코프로 머티가 그러면 차라리 이해나마 하겠다. 근데 왜 니네가 나서느냐? 니네가 왜 투자하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7월 15일에 금감원에서 정정을 요구했어요. 예전에 저기 어디더라?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죠. 유상증자 크게 한다고 했다가 금감원에서 정정 들어가갖고 유상증자 규모를 줄였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가 들어가면 주가가 다시 반등해 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시 확 하고 시장 때문에 꽝 하고 눌렸죠. 지금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1조 2천억 유상 증자하는 거는 미래 동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가 나온 거는 감액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우리 주주 여러분 잘 설득해서 이번 고비 잘 넘겨라 그런 취지이지 2천억이나 되는 거 이거 줄여라 이 취지가 아니에요. 요딴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좀 짱나죠. 글쎄요 지금 앞으로 반응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일단 스토리는 이해가죠. 그 여러분들 좀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기관과 외국인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맞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서 무슨 평가를 내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6월 말이죠. 여기입니다. 6월 30일. 여기를 기점으로 봐야 돼요.
9월 30일에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박살이 났는데 사 모읍니다. 외국인 사 모으고요. 기관이 사 모읍니다.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사 모으고 있고요. 개인은 이탈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물량을 확보해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는 악재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투자로 판단을 해서 약한 모습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사 모으는 게 아니라 던지면 받아줄게 이런 형식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뭔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당겨서 볼까요? 조금만 더 당겨서 보도록 하죠. 어때요? 6월 30일이 여기거든요. 6월 30일 이후에 개미들은 쫙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사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여기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이 던지는 걸 얘네들이 받고 있으니까. 이해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용만 들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사 모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코스닥이 지금 엄청 빠졌어요. 코스닥을 보시면 와우 1200이 쫙 빠져갖고 7049까지 749까지 빠졌어요. 거의 50% 가까이 빠졌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여기 코로나 보이죠? 코로나 여기 어디야? 680에서 420까지 빠졌잖아요. 600에서 400까지 빠졌으면은 50%가 안 빠졌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거의 50% 빠졌잖아요. 지금 코로나보다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에 뭔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너무 코스피 쪽으로 몰리고 있으니 코스닥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밀어주겠다라고 정책적으로 가고 있죠.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 코스닥을 밀어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른 얘기죠? 같은 얘기잖아요. 얘가 안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밀어주는 거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제재가 들어갔는데 에코프로는 조금씩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 모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모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면 알겠죠. 세상에 오르무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빠지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바닥일 거예요. 이를 블라블라블라한 이유 때문에 이게 바닥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척하다 빠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블라블라한 이유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모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올라갑니다 이야기들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지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가 어렵다. 지금이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다. 왜? 감정이 섞이잖아. 감정. 무슨 감정?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뭘 해? 예측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걸 아는 사람 뭐예요? 떼돈 벌었지. 예측이란 말이야. 근데 예측을 잘 하면 좋은데 우리는 예측을 해서 내 계좌 수익을 쭉쭉 늘려나갈 수 있느냐? 힘들죠. 저는 달려나갈 때 앞으로 미래를 대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뒤를 보고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과거에 이 차트가 만들어 온 길을 보면서 현재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좌를 지키는 진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하방향 추세라고 생각하고 줄여나가야죠 물량을. 그럼 여기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줄이는 타이밍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추세가 깨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물을 타죠. 역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향인 거 하방향이면 하방향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자꾸 시장에 맞서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과거 지나온 길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충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가장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냉포트를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포트는 말이죠.
구독을 하던 말던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올라갑니다. 먼저 오늘의 판정부터. 이 종목은 크게 무너진 뒤 몇 주째 좁은 폭 안에서 옆으로 기었습니다. 오늘은 그 폭의 아래쪽을 다시 한번 두드린 하루입니다. 오늘 이 차트의 판정은 하락도 반등도 아닙니다. 하락이 힘을 잃고 옆으로 누운 횡보, 그리고 오늘 그 바닥 언저리를 다시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근거를 강한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추세에 실린 힘, ADX입니다. 방향도 속도도 아닙니다. 추세에 실린 힘의 크기입니다. 화면 아래 이 지표는 한때 높이 치솟았다가 지금은 아래로 흘러내려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힘은 그동안 하락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힘이 빠졌다는 건 무섭게 몰아붙이던 매도의 기세가 식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봉의 몸통은 짧아지고 차트는 옆으로 누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ADX는 추세에 걸린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여기 추세가 이렇게 옆으로 빼다가 훅 하고 무너지죠. 떨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증가하잖아. 떨어지고 있는 힘에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추세의 힘이 확 하고 줄어들었죠. 그리고 옆으로 좀 빼는가 싶더니 다시 이 녀석이 증가하죠. 떨어지는 힘이 다시 강조해주죠. 이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은 상관없이 그 추세의 힘이 강해지면 이 녀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떨어지는 힘이 감소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 녀석이 쭉 옆으로 빠지죠? 추세의 힘을 잃고 있다. 옆으로 횡보한다. 이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꽂던 종목이 지금은 한자리에서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다만 힘이 빠진 것과 방향을 돌린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힘이 식었다고 바닥은 아닙니다. 위로 방향을 틀 힘도 지금은 없을 뿐입니다. 둘째, 그 옆걸음입니다. 몇 주째 이 차트는 크게 오르지도 새로 무너지지도 못한 채 좁은 폭에 갇혀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오래 옆으로 긴다는 건 두 가지가 겹친 자리입니다. 하나는 투매가 잦아들고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찾아가는 바닥 탐색의 후보, 다른 하나는 다음 하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의 숨 고르기. 이 둘은 터지기 전까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격은 그 좁은 폭의 아래쪽 끝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바닥이 오늘도 버텨주느냐, 아니면 거래량을 싣고 아래로 뚫리느냐. 바닥이 버티면 옆걸음은 이어지고 거래량과 함께 무너지면 그건 새 하락의 시작입니다. 아직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하락은 기세를 잃었지만 방향을 돌린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지금 하락 이후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방향이 위다 아래다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그런 심리를 쓰지 말고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떨어지다가 횡보하면 반등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다 횡보하다 또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저점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면 그때 대응을 하자 이거예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걸 보고 확인하자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힘은 빠졌고 폭은 좁아졌고 바닥은 아직 버티는 중입니다. 지금은 위아래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옆걸음의 끝자락입니다. 그럼 바로 그 질문이 나옵니다. 많이 빠졌고 옆으로 기는데 슬슬 바닥 아닌가? 여기가 오늘 가장 냉정해야 할 지점입니다. 힘이 빠진 횡보는 바닥일 수도 있고 다음 하락 직전에 숨 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긴다는 건 바닥을 확인해 준 게 아니라 아직 결판이 안 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차트가 말한 건 사라가 아닙니다. 좁아진 폭이 어느 쪽으로 터지는지 그걸 보고 움직인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냉포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냉포트에 보시면 오늘 한 줄, 그리고 넘어야 될 두 선, 아까 봤죠? 이 하단선과 이 상단선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전략들, 이것들이 지금 오늘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거예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던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가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충신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올라간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충신입니다. 저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 저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예측을 하는 게 버릇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타이밍이 문제잖아요. 그 타이밍을 냉정하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걸 바로 이 냉포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원리가 간단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이럴까요? 그리고 이게 뚫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냉포트에 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냉포트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의 영상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을 적어주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종목의 냉포트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궁금하시면 에코프로 BM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에코프로가 궁금하시면 에코프로, 삼성전자가 궁금하시면 삼성전자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매일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